송은재TV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도어 스태핑을 중단했습니다.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이라고 하죠. 도어 스태핑을 중단했습니다. MBC 대통령실 출입 기자 슬리퍼를 신고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선 뒤에도 고함을 지르면서 질문을 하고 대통령실 비서관과 언쟁을 벌이고 말싸움을 하고 이런 것이 이게 경호에도 문제가 있고 기자의 예의에도 또 가장 기본적인 인간적인 예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 이게 지금 근본적으로 재발 방지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이 부분 도어 스태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을 6개월 만에 중단했다. MBC 기자의 난동, 난동입니다. 이건 난동을 보고 이런 결단을 내렸다.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번에 MBC 기자의 이 난동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을 전면 중단한 것, 이게 옳으냐 그러냐, 또 도어 스태핑 이 자체를 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라는 논쟁. 이 도어 스태핑 자체를 하는 것이 맞느냐, 매일매일 이거 참 불안하다, 또는 국민들과 소통하는 정말 새로운 대통령상을 보였다, 찬반 논란은 그동안 있어 왔습니다. 이 두 가지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언론이 아닌데 어떻게 언론의 자유를 보장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가짜뉴스를 하는 자유를 보장해라라고 하는 건 헌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MBC가 이번에 보인 태도는, MBC의 가짜뉴스는 이미 MBC 일부에서 또 경영진에서 저질러진 일인데 그 뒤에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건 이미 언론이 아닙니다. 언론이 아닌데 무슨 언론의 자유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고요. 또 MBC 이번 대통령실 출입 기자가 보인 이 난동입니다. 이 난동은 기자가 아닙니다. 이미 기자가 아닌데 어떻게 해서 기자실을 출입을 하며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 도어 스태핑 이 자체, 윤석열 대통령의 이 도어 스태핑은 획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아주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정말 대표적인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제대로 된 나라는 모두 어떤 형태로든 기자들을 만나는, 국민들과 소통하는 것에 조금 더 거리낌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년에 기자회견을 한 번 할동말동이었습니다. 기자들과 만나지 못하는 대통령, 국민들과 만나지 못하는 대통령은 그러니까 선진 민주 사회에서는 이미 대통령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도어 스태핑에 대해서 얼마만큼 애착을 갖고 꼭 이것만은 해야 된다. 이게 도어 스태핑이 가지는 상징성입니다.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기존의 청와대는 권위적이다. 권위적인 이유는 청와대 공간 배치도 그렇고 또 청와대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업무 시스템이 권위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국민들과는 동떨어질 수밖에 없다. 언제든지 기자들과 한 건물에서 만나고 언제든지 질문 답변도 하고 또 많은 참모들과도 가까이에서 언제든지 회의를 하고 논의하고 국정에 대해서 이런 시스템, 이런 국정 시스템이 당연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민주적 수준, 또 경제적 수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결단을 내린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을 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을 하는 게 옳으냐 그러냐, 이건 이미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매일 참 불안한데 꼭 도어 스태핑을 해야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고 걱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어 스태핑은 우리의 경제, 우리의 민주주의 수준으로는 당연한 것이고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나 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고 싶어도 해야 되는 것인데도 그걸 정상화시켰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 도어 스태핑은 해야 하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일같이 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어스태핑의 의미만 살리면 된다. 언제든지 국민을 대표해서 기자가 와 있다면 언론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매일 출근길에 도어스태핑을 해야 될 이유도 또 그게 효과적이지도 않습니다. 지금도 뭐 다른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하지 않습니다. 또 이태원 참사가 있을 애도 기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할 이유는 없다. 매일 하지 않아도 되고 또 기자실 또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필요로 할 경우에 이렇게 적정한 시점을 정할 수도 있고 또 하는 방식도 지금 경호가 문제가 돼서 이제 가림막도 설치하고 이런 게 나왔는데 이 경호의 부분도 문제가 있다면 보안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시스템 설치도 필요하다. 그 다음 MBC 이번 이 기자의 태도는 슬리퍼를 신고 나왔다 뭐부터 시작을 해서 대통령이 돌아서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고 뭐가 가짜뉴스냐 뭐가 악의적이냐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질문을 하고 또 대통령실의 비서관과 말싸움을 벌입니다. 아예 이건 난동 수준입니다. 폭행 수준입니다. 이건 사실은 이 사법 처리해야 되는 수준입니다. 경호상으로도 처리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없는 한 도어스태핑은 앞으로 중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을 만들면 됩니다. 도어스태핑은 계속해야 합니다. 매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어스태핑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고 도어스태핑 그러니까 언제든지 뭐 기자회견 국민들과 만나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하지 않을 이유도 없고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숨길 것도 없고 또 최근 들어서 처음에는 약간의 엇박자나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대통령실에서 준비도 아주 치밀하게 잘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도 굉장히 이제 세련되어졌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진솔하면서도 국정에 대해서 전반을 꿰뚫는 그런 부분들이 느껴질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아졌다. 이렇게 좋아진 도어스태핑이 중단되게 된 것은 MBC 일부 이 기자 때문입니다. 이 출입 기자 때문입니다. 이건 기자가 아닙니다. 이러는 기자가 없습니다. 참 이거 무슨 망신은 누가 시킨다 하더니만 정상적인 기자는 교육을 받으면서 기자의 교육에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취재원을 만날 때 얼마만큼 예의를 갖추면서도 얼마만큼 날카로워야 하느냐라는 교육을 받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팩트 체크입니다. 끊임없이 팩트 체크를 하고 자기 점검을 하고 검증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기사가 왜곡될 수 있고 언제든지 가짜 뉴스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교육은 철저하게 교육을 받습니다. 이런 교육을 받은 정상적인 기자라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지금 그 현장에서 시위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직원과 지금 싸우자는 겁니다, 지금. 기자는 국민을 대신해서, 시청자를 대신해서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걸 망각한 것입니다. 그걸 망각한 건 기자가 아닙니다. MBC가 가짜뉴스를 내보내고 그 다음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은 이미 언론이 아닙니다. 언론이 아닌데 어떻게 언론으로 대우를 하며 기자가 아닌데 어떻게 기자실을 출입할 수 있게 하며 기자회견에 참석할 수 있게 합니까? 이건 이미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MBC에서 지금 가짜뉴스를 내보내는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적 책임 더 나아가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MBC가 계속 이렇게 하면 MBC 전체를 언론사로 대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MBC가 이 난동을 부린 이 대통령실 기자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대통령실에서 나서서 이 출입을 정지시켜야 합니다. 그 다음 도어스태핑을 매일 할 필요도 없고 그 시스템도 보안이나 경호에 맞게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리한다면 다시 도어스태핑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도어스태핑 자체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정말 국정에 대한 자신감, 국정에 대한 진솔함이 드러나는 해야 되는
적어도 2022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부분은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의 MBC 그 출입 기자의 일부 MBC의 가짜 뉴스, 이 출입 기자의 난동 때문에 도어스태핑이라고 하는 이 굉장히 훌륭한 국민과의 소통, 이 자리를 포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그 범죄자를 징벌을 가하면 되는 겁니다.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살인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전 국민이 지금 숨어 지낼 수 없습니다. 그 살인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면 되는 일입니다. MBC 그 대통령실 출입 기자를 격리시키면 되는 일입니다. 법적 처리를 하면 되는 일입니다. MBC가 처리하지 않으면 대통령실에서 나서서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MBC의 가짜뉴스 부분은 MBC가 책임지지 않으면 이 부분은 법적 정치적으로 혹독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MBC 출입 기자가 대통령에게 고함을 지르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MBC가 악의적이고 가짜뉴스를 했다라고 하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뭐가 악의적이고 뭐가 가짜뉴스냐고 고함을 지르고, 그 옆에 있던 비서관이 말리니까 이건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니까 비서관과 거기에서 난동의 싸움을 벌이는 이런 기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SNS가 있고 많은 방송, 많은 신문들이 있습니다. 이게 방송과 이 언론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방송은 누구나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론이 되려면 팩트 체크, 검증,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갖춰져야 하고, 그런 교육을 기자들은 모두 정상적인 기자들은 받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랜 기간, 장기간에 걸쳐서 기자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런 교육을 받은 기자라면 이런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건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는 기자거나 또 하나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기자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능도 있고 시사를 다루는 많은 방송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유튜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그것대로 또 재미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언론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언론이 되려면 철저한 팩트 체크, 국민을 대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공익에 대한 분명한 자세, 태도, 이게 갖춰져야 하고 그런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살인자는 격리시켜야 하듯이 기자가 아닌 사람은 대통령실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가짜뉴스를 내보내는 MBC 일부, 이 가짜뉴스, 이 언론은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될 것이지 언론 자유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많은 장치들이 갖춰지고 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도어스태핑을 재개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만큼 이 대통령실 이전, 거기에 따른 도어스태핑, 여기에 얼마만큼 애착을 갖고 있고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지난 6개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고치고 교정해 가면서 끊임없이 많은 논란, 이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에 전혀 참 지지율이나 이런 데는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민정수석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정수석실이 없으면 생기는 그 많은 부작용들이라고 해야 합니까? 부분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감수하고 없앤 겁니다. 도어스태핑을 하게 되면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알면서도 이걸 해야 되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의 탄생의 이유고 존재의 이유다. 국민과 소통하는데 격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2022년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소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서 나온 것이다. 이걸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살인자처럼 범죄자니까 격리시키면 되는 것이다. 이 훌륭한 제도는 그대로 발전시켜 가야 한다. 이 제도를 방해하는 사람은 처벌하면 된다. 이게 일의 순서고 일의 논리 아니냐라는 겁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